지금부터 2024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은 듀크대학교 김은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은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듀크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AI가 저를 멋지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들으셨다시피 발음에 약간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냥 김은영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김은영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서 네. 일단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제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제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에 약간 차질이 생겨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그게 누락되어 있는 점 깊이 사과드리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담당자분께 연락하시면 PDF 버전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실 이 수업을 의뢰 받았을 때 개괄적인 그 강의 제목은 이제 세종학당재단에서 정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IT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제목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기술을 뺐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왜냐하면 그 소위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서울 역전앞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인데 조금 그 고치기에는 이미 여러 군데 뭐라고 해야 되죠? 출판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들어가서 좀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식사들 다 잘 하셨는지요? 저도 사실은 이 강의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이런 곳에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교실에서 항상 제가 강의하듯이 선생님들하고 그냥 즐겁게 뭔가 약간의 담소도 나누면서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인가 보다 했었는데 이런 규모와 스케일로 강의를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어제 상당히 부담이 됐더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제가 그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지 딱 올해가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발담은 지가 딱 25년이 됐고, 그리고 딱 그 제가 첫 해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해에 같이 옆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우리 이런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구나, 왜 남들은 우리가 하는 직업이 뭔지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직업 소개를 할 때 25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마 경험 같이 하신 선생님들도 계셨겠지만 왜 이렇게 직업 소개하는 것이 힘들까 그랬던 친구가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자축하면서 친구와 25주년을 올해 우리 충분히 즐겨야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제 선생님들 보면서 또 개인적인 그런 소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은 저는 아마 제가 유일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한국어를 외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조금은 동병상련 같은, 또는 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같이 슬픔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IT를 활용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이라는 딱 타이틀을 드시고 아주 간략한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오늘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면서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IT와 언어 교육은 어떤 것일까? 뭐 굳이 한국어 교육으로 딱
뭐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다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국어 교육이겠지만 그래도 언어 교육으로 조금 폭 넓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활용 가능 자료 예시를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번에 해당되는 활용 가능 자료 예시는 제 강의가 끝나고 오후에 다시 되는 김민선 선생님 강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워크숍처럼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자세히 선생님들께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IT잖아요, 그렇죠? 네,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이제 IT 잠시만요. IT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실제 선생님들은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이라는 강의 제목을 듣고 어떤 걸 기대하셨을지 조금 기대가 돼요. 근데 제가 어제도 보고 이제 오늘도 보고 또 세종학당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선생님들의 연령대 범위도 다양하시고 경력이라든지 또는 뭐 전공이라든지 다양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IT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이라는 강의 제목을 듣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는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IT니까 실시간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죠.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뭐 전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몇 분의 의견이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좀 들어보도록 하죠. 거기 보시면 아마 플러스 버튼 눌러야지 선생님들 의견을 쓰실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에 제목에 나라도 괜찮고요. 선생님들 닉네임도 괜찮고 성함도 괜찮습니다. 제목에 작성해 주시고 그 밑에 아주 간략한 의견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키워드도 괜찮습니다. 한 30초 드릴까요? 오, 써주고 계시네요. 이제 마감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기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들리세요, 선생님들? 네, 제가 이렇게 잠깐 사라졌습니다만. 네, 이렇게 많이 써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신하고 창의적인 이라는 생각을 하셨고 IT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네, 수업의 신세계라는 표현도 써주셨네요. 와, 수업의 신세계.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계의 창의적 전보. 아니 이런 거 30초만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시간 제약상. 네, 나중에 혹시 그 김민상 선생님하고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조금 바라보고요. 네, 또 한국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 유용한 정보 확보. 그렇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 네, 앞서가시는 선생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 아주 많이 이미 실시가 되고 있고 AI를 활용한 수업 같은 것은 한국에서 아마 그 아주 무섭게 중고등학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아주 무섭게 AI를 활용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라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흥미로운 수업 진행,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활용 예시, 또 수강생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교수 기법. 여기 이렇게 칼라 넣어주신 선생님들은 이미 IT에 조금 더 근접하신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렇죠? AI가 글쓰기 채점해주면 좋겠다. 저도 정말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이건 꼭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참고로 해서 또 다음번에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에 전부 부응해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리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제가 세종학당에서 부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지금 당장이거든요. 지금 당장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것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또 뜬구름 잡는 미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요. 아주 작은 부분은 또 미래의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의견들을 주시긴 하셨는데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저도 선생님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소한 저희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25년 동안 계속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I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너무 거창하게 말고 IT라는 것이 조금 전처럼 그냥 식사하시고 약간 나른한 오후에 한번 기분 전환 같은 도구로 이 패들릿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즉각적으로 설문을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패들릿 계정만 선생님들께서 미리 확보를 해두신다면 그냥 정말 즉각적으로 그래? 심심해? 이런 거 해볼까? 하고 아주 10분 정도만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멀티미디어, 디지털 자료, 그렇죠? IT라고 말하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여러 뭔가 IT 비슷한 그 두루뭉실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어제 박석준 선생님께서 열심히 뭐 정의를 찾으시면서 위키, 나무 위키, 챗 GPT 등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멀티미디어, 디지털 자료, 그리고 IT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뭐가 다른 거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저도 여기에서 선생님들한테 멀티미디어가 뭐고 디지털 자료가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하고 이거는 절대 교집합이 없고 다 다른 거예요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기에서 가장 IT라는 것이 AI를 제외한 멀티미디어 디지털 자료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아서 사실 IT라는 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혹시 저기 바깥에 세종학당 메타버스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AI 간단한 단어 실험이라든지 대화 연습이라든지가 있었는데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AI가 저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요. 약간의 뭔가 삐걱거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이 강의 의뢰 받았을 때 지금 당장이라는 것에는 조금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과감하게 오늘 수업에서는 AI는 과감하게 조금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T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IT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모든 용어를 IT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은 뭘까요?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은 정보 기술이라는
아주 간략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보 수업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로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 예를 들면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그 정보에 대해서 교류하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한 4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이 IT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이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활용 수업에 앞서서요. 조금 전에 제가 바로 날려버린 AI인데요. AI 시대에도 언어 교육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전화 보면서 그렇죠? 전화 보면서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생각만 할 수 있었던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실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살아계신 앞으로 짧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략 3, 40년 안에 도대체 우리의 그 학습 환경이 우리의 교육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믿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AI가 우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나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이 AI 시대에도 언어 교육은 필요한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질문을 하고 가지고 계신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뉴스에 나와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더더욱이 요즘 뉴스는 제가 보는 것만 찾아서 골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세계와 멀어지게 되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AI까지도 안 가고 이 AI 시대 또는 지금의 IT 시대에서 선생님들 한국에 오시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여름마다 오긴 하는데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는 거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정말 커피 하나 주문하기 힘들고 이제 햄버거 주문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김밥집에서도 다 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야 돼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점점 내가 AI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고 스크린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와 멀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를 내가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왜냐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일컫는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적어도 선생님들 연배보다는 어린 연배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예도 있지만, 그럴 때 적어도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변화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걸 내재화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놓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또 이 사실은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고 이미 한쪽에서는 이제 실행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AI라는 말 이게 사실 이미 나온 지는 5, 60년이 된 단어라고 합니다. IT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그동안 실생활에 구현되는 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 점점 더 단축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의 우리 교실에서는 AI를 능가하는 또 다른 어떤 용어가 등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이걸 즉각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아주 따뜻한 책이 나왔는데 따뜻하다는 게 바로 나왔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지은 선생님께서 미래 언어가 온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출판된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들어가실 때 한 권씩 네, 저 조진 선생님 전혀 모르는 선생님이세요. 한 번도 뵌 적 없고. 네, 근데 내용상 이게 언어 교사로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주 급하게 이 강의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막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안 또는 미래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얘기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같은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귀국편에 비행기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AI 시대에도 언어 교육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하고, 그리고 더더욱이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언어 수업 교실은 어떠한 모습이실까요? 저 실제적인 예제에 앞서서 혹시 패들릿 사용해 보신 분 수업에서? 감사합니다. 얼핏 10%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 손을 들어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패들릿 같은 거,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렇다면 혹시 내 학생들은 내 수업에서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그렇죠? 네, 이런 거 혹시 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저보다 더 오래 한국어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끊임없이 이제 한 3주 후면은 저는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데 막 벌써부터 긴장이 돼요. 또 이번 학기에는 어떤 학생이 내 수업을 어떤 형태로 기대를 하고 있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주도적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뭐 여러 워크숍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등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수업은 중요한데 선생님들 스스로의 수업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수업은 나는 내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막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 과감하게 뭔가 시도해 볼 수도 없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 끊임없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교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죠? 이 교재 이 부분은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조금 과감해지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좀 내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수업을 운영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추상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IT와 언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말씀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IT를 활용한 언어 수업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IT를 활용한 언어 수업 뭘까요? 아주 쉽게는 아주 멋있는 이 세종학당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세종학당 홈페이지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수업 자료가 올라가 있죠.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듀크 대학교에는 사실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아서 세종학당 교재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사이트를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아주 쉽게는 이 IT를 활용한 언어 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단어, 그렇죠? 네,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단어 카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것도 IT를 활용한 언어 수업인 거죠. 단적인 예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그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IT를 활용한 언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IT는 도대체 왜 사용을 할까라는 생각인데요. IT를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죠. 네. 그리고 더더욱이 요즘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모든 학생들은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심지어 본인이 예를 들면 퀴즈 같은 거를 볼 때 저는 종이 핸드아웃을 줘도 학생들은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서 뭐 자기 스스로 단어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온라인 단어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IT화 시켜서 이미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종이 핸드아웃을 주는 것이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들 그 아이패드 같은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종이로 나눠주면 종이를 찍어서 그렇죠? 자기 그 메모 패드에 넣어서 메모를 하고 그 종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버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과 나, 즉 교사와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 교실이라는 장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폭을 굉장히 좁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처음 갔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아주 활발하게 태스크 베이스드 랭귀지 러닝이라는 그런 티칭 메소드가 또는 러닝 메소드가 발달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데 식당에 가서 아줌마한테 뭐 이런 걸 하세요, 뭐 그런 걸 시켜보는, 그렇죠? 근데 IT를 활용하면 어디 가세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링크를 열어라. 그리고 이걸 해봐라. 또는 뭐 누구누구의 뭐 줌 링크를 줄 테니 이 사람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걸 녹화해와라. 그런 식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 시켜주고 있죠. 그렇죠? 또는 주어진 맥락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력을 통해서 맥락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 맥락 안에서 맥락 안에서의 언어 표현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아봤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이 교재를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이 교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학생들 스스로가 종이 교재를 넘어서 그 엄청난 인터넷의 세상에서 온라인의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맥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시공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도 개별적으로 목표 언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밖에 나가면 한국어가 들리니까 굳이 내가 따로 뭐 노출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외국에서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도 한인은 거의 살지 않는 약간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뭐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온라인 세상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개별적으로 목표 활동에 아주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그리고 결과물을 비교적 장기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파일화를 해놓으신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것들을 다 파일화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근데 여기에 제가 비교적이라는 말을 하나 쓴 것은 제일 오래 남는 것은 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종이는 200년, 300년 보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파일로 저장해 놓은 것들은 길어야 100년을 못 간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사진들도 그렇고 이 디지털이라는 것이 이런 IT 기술을 활용한 어떤 것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수명은 짧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장기간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서치가 가능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IT를 활용한 언어 수업이라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실, 그렇죠? 그리고 학생, 나, 선생님, 그렇죠? 교사,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결국엔 사람과 사람의 그 대화를 하면서 목적은 한국어지만 결국엔 사람과 사람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뭐 특별한 경우 빼고요. 의사라든지 또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법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선생님들 공감하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마치 이 사람들처럼 내 언어 수업 교실이 학생들 가만히 앉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즐기면서 수업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더운 날에 IT엔 뭐가 있고 내가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활발하게 만들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가 있는데요. 많이 보셨어요. 계속. 그렇죠? 네. 이번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포스터예요. 슬로건 어제부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슬로건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멋지다는 건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문구를 한국어 교육의 장에서 이렇게 슬로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됐구나. 멋지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시간도 멋져야 되죠. 이거 온라인 동영상에 영원히 남는다고 하던데 약간 잡벅이라고 하는 그런 멋짐. 내 수업 너무 멋지다. 내 수업 멋지고 내 수업 너무 즐거워서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춤을 추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런 IT를 활용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가능 자료 예시로 좀 넘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김민선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막 저 모르겠어요 하면서 열심히 이제 교환 작성 숙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 작성하시면서 선생님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간략적으로 이런 거 보셨어요?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활용 가능한 자료 예시인데요. 먼저 제가 사실 아까 패들릿의 선생님들 질문을 여쭤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 구석에 한 15%쯤 두근두근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그 IT 뭐가 들어가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구동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작 전에 고려하셔야 하는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랑합니다. 근데 한 가지 한국 사람 또는 한국에서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한국 같은 인터넷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것들이 한국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개발된 많은 자료들이 정말 나 이거 써보고 싶은데 하지만 가서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사실 미국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긴 한데 내 수업에 맞춰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어 있고 나와 있지만 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그거는 뭐 정말 그림의 떡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작 전 고려 사항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띄우고 닫고 저장하고 하는 데만 20분, 30분씩 걸리면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없겠죠.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심지어 저도 지금 선생님들께 약간 그 동영상 같은 걸 보여드릴 때 그 동영상을 다 다운받아서 이 파워포인트에 넣어왔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띄웠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수업 전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또는 선생님들의 교실에서 기술적 지원이 가능해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프로젝터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인터넷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IT 기술을 또 기술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IT를 활용한 그렇죠? IT를 활용한 이 수업이라는 것이 모든 수업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00%를.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교재 개념으로 전체 수업, 왜냐하면 특히 세종학당에서는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와 전체 수업과 어떤 조화를 이루면 좋을까? 내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은데 이건 언제 사용하면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스럽게 감사히 오후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혹시 이제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 평가 방법은 정말 항상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전 도망가고 싶어요. 평가 방법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IT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믹 라이프예요. 이 코믹 라이프는 아주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만화 만드는 거예요. 만화 만드는 툴인데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 16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이 코믹 라이프라는 것은 여전히 만화라는 것이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 그 웹툰이라든지 그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가 있지만 그 온라인 웹툰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코믹 라이프라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유료예요. 그렇지만 free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실제적 자료 개발의 일환으로서 이제 만화를 사용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외 시간에서 그렇죠? 동료 학습자와 상호 교류를 통한 협업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썼는데요. 숙제예요. 그냥 친구하고 숙제해서 둘이 같이 혼자 하지 말고 한번 둘이 해서 뭐 대화를 만화로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협업을 많이 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사실 협업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문화권도 있겠지만 어떤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실 다른 학습자와 협업하는 것이 서로의 수준 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에 맞추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요. 협업으로. 그리고 만화는 제가 해보니까 대부분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뭐야, 나는 한국어 공부하러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하러 왔더니 뭐 그림도 그리라 그러고 만화도 만들라 그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꽤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날 핸드아웃 나눠주시고 또는 워크북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라는 것보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저는 사실 요즘에 노안이 오기도 했지만 그림이 있는 사파가 있는 책들이 너무 좋아서 약간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 프로그램 툴 이름이 코믹 라이프지만 그래픽 노블을 만들어 보렴이라고 하는 멋진 숙제를 한번 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 텐데요. 그래픽 노블은 요즘 뭐 유럽에서 시작한 거긴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도 너무너무 근사한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픽 노블 서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게 그냥 활자가 많은 그림책이에요. 활자가 많은 활자가 주인, 활자가 많은 아니면 사파가 많은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래픽 노블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학생들한테 특히 고급 학습자들한테 숙제로 내줘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런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볼 수 있죠. 자,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돈 내세요라고 있지만 제일 위에 try free 해서 30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돈을 내실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과제나 숙제를 내줄 때는 한번 이거 써보렴이라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 저희 학생이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림 그리기 너무 귀찮대요. 그래서 그럼 사진을 찍어라. 그랬더니 둘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은 안 보여드리고 네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오류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101 학생들이었는데요. 101 학생들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그러니까 한 학기 마치고 한 그런 숙제였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것으로 픽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픽스톤은 이따 선생님들께서 아마 한번 실습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픽스톤이라는 툴도 있어서 코믹 라이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한데 픽스톤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요. 너무 툴이 많아서 약간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어서 이거 지금 한국어인데 내가 한국어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뭔가 만화에 중점을 두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스톤이라는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애니메이커는 조금 전에 그 픽스톤이나 픽스톤이나 코믹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그렇죠? 2차원적인 2D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애니메이커는 이름 그대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커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림도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찍은 동영상도 되고 네,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음성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음성 지원을 해서 말하기 연습 같은 걸 시켜보실 수도 있고 또 숙제 같은 거 스킷 만들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바타 같은 개념의 그런 뭐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자기가 이제 클릭해서 옷도 입히고 뭐 이제 피부색도 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배경도 배경의 설정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미있어 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 그래서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한번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의 다양성 추구, 그리고 수업 예시 때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만드실 때도 사용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또 도입이라든지 문제 제기, 그 다음에 학습자 일기 등 이런 것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가상현실 VR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밖에서 한번 체험해 보셨나요? 메타버스, 그렇죠? 메타버스 체험해 보셨는데 이 세계는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냐면 정말 무한해요. 무한한데 어느 시기에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다가 지금 갑자기 AI로 넘어가면서 이 VR은 거의 버려진 도태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메타버스로 조금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메타버스로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저 VR 특별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찍는 거는 정말 별일 아닌데 편집을 앞뒤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성격이 아주 좋은 선생님들은 잘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편집 한번 했다가 나는 이것은 쓰지 않겠다. 다시는 내 인생에 VR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편집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 기능이 조금만 개발이 된다면 더 활발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참고는 사실 그 세종학당에서도 VR 자료를 제공하고 계시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라이스 대학교의 언어 교육 그 리서치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CLIC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예 이 VR만 전문으로 하시는 그러니까 언어 교육자들이신데 VR 러닝 랩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런 VR 러닝 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한계점은 많지만 그래도 이게 뭐지 하고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잠깐 시연을 한번 해드리면 이거 근데 지금 VR 고글을 쓰셔야지 제대로 영상이 보이는 잠시 건데요. 후 재생됩니다.
헤드셋을 써주세요. 이건 전 세계 VR 필름의 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19, 87, 69를 따로 거꾸로 세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VR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전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 저는 시험 때문에 바빴어요. 잘 지냈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곡을 쓰시고 보시면 이 커피숍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쓰시고 보시면 커피숍 안에 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두 사람과 저 포함, 그러니까 학습자가 되겠죠. 학습자가 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세 명이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건 이제 설명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을 안내하는 좀 전 것은 대화의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서울을 안내하는데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어떻게 타냐면으로 시작해서 서울의 지하철을 입체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아주 많이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디오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냥 뭐 아주 쉽게는 유튜브에서 라이스 대학교 VR 랩 한국어로 치셔도 아마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그냥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VR 챗이라는 거 혹시 아마 자제분 중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오큘러스 3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 VR 챗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게임의 한 종류인데요. 이 게임을 내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 그 다음에 뭐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캐릭터를 하나씩 정해서 그 사람 들어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타이핑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어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프레임 VR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유료라서 선생님들께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쓴 숙제 같은 것을 보시면 내가 갤러리 같은 데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프레임 VR이라는 데서 숙제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같이 숙제를 쉐어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 VR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과 넷플릭스를 이 IT 활용 가능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제 침묵 도모에서 많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서 직접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많은 게임도 요즘에 그 한국어 학습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학습 도모? 뭐 학습 그 동기부여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동기를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뭐 문화, BTS, 뭐 K 드라마, 뭐 K 팝 그런 거를 생각하실 텐데요. 의외의 막강한 오래된 한 분야가 있는데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그 동아리, 소위 말하는 그 동아리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항상 한국어 수강생의 한 자리를 차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유명한 한국의 게임 선수들 이름은 당연히 다 알고요. 막 한국에 가서 그들의 게임을 직접 보는 게 소원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는 선생님들이 아주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에디스 핀치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에디스 핀치라는 게임은
워킹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워킹 시뮬레이터 게임은 게임 해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어가는 느낌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네, 사실은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한글 자막이 있어서 한글 버전에는 한글을 계속 읽으면서 이걸 읽지 않으면 여기서 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퀘스트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는 그런 한글을 이용한 게임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랙미러 시리즈는 특히 내년인가요? 올해든가? 네, 내년인데 벌써 시즌 7이라고 해서 아주 인기가 많은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특별 버전이 그 벤더스네치라는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벤더스네치는 제 기억으로 2018년인가 2019년인가인데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실험적으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 그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하는 건데 저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네, 아니요, 내지는 네 저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질문을 한국어로 한번 연습을 시켜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수업에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IT 수업이라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종학당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내가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쓰는 것도 IT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에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죠. 제가 사실은 한 3주도 안 된 것 같은데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나 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류 수정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이걸 쓰세요라고 적극 권장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걸 권장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전의 세대는 끝났다고 선생님들도 모두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학생들은 이미 사전이라는 것은 뭔가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당연히 숙제를 하면 구글 트랜슬레이트 또는 파파고를 켜서 거기에서 이제 단어를 찾거나 하는데 다양한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재미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건 정말 강추드립니다. 오토드로우라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저기 파란 색깔 선으로 대강대강 정말 한 5살짜리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전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근데 한국어 선생님 하면서 뭐 부교재도 만들어보고 교재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정말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다. 이게 사파가한테 내가 전달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정말 그림을 난 잘 그리고 싶은데 근데 오토드로우가 조금 만족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뭐 위아래 앞뒤 옆 같은 거 가르치실 때 너무 그 교재에 나온 거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거나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전문가의 그림처럼 그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아이디어만 주면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거든요. 물론 요즘에 챗 GPT를 이용해서 AI를 잘 사용하시면 또 이거보다 더 훌륭한 그림을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냥 전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화 앱에서 앱을 따로 까실 필요도 없이 저 오토드로우에 이제 들어가시면 로그인하시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을 잠깐 보면은 캔바인데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캔바는 사실 포스터나 아주 쉽게 뭐 카드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캔바는 학생들한테 뭐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기타 등등 뭐를 사용해 볼 수 있었어요.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전문가가 만드는 것처럼 초대장을 만들어 보세요 기타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요즘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캔바의 동영상 툴이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배경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뉴스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대화체가 아닌 이게 포멀 스피치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뭐 뉴스를 한번 네가 뉴스 앵커가 돼서 뭘 해봐라 라는 식으로 숙제를 내주시면서 이 캔바 2를 알려주시면 학생들은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서 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동영상 플레이 부분에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이제 뉴스 앵커가 된 것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 살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패들릿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미 한번 사용해 보시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댓글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학생들이 만든 것을 올려서 같이 쉐어하고 수업 시간에 쉐어하고 그다음 댓글을 달 수 있고 그런 기능 때문에 이 패들릿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 카호트하고 퀴즈앤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퀴즈앤은 사실 퀴즈앤보다는 카호트이 더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한 퀴즈 같은 걸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수업 시간에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 어휘 학습이라든지, 그렇죠? 어휘 학습이라든지 또는 그 간단한 퀴즈, 를 보실 때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전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퀴즐렛인데요. 이 퀴즐렛은 사실은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예를 들면 퀴즈 리스트를 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몇 단원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 알려주시면 또는 쉽게 만들어주시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또 하나, 매일 학생들이 수업에 오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한국어를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듀오링고나 드롭스 같은 건데 당연히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걸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조로 매일매일 내가 몇 단어를 공부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복습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특히 듀오링고. 네, 그래서 이런 듀오링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롭스도 듀오링고보다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김민서 선생님께서 더더욱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정신없이 제가 사실 70분 강의라고 들었을 때 이 70분 무슨 말씀을 드리지 했는데 지금 시계를 보면서 제가 갑자기 중간에 막 촉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나는 학습자들은 목표가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와 만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만나고 있는데 항상 이 교사, 수업, 학습자, 한국어 목표라는 것에서 이 IT 활용이라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주 중요한 그리고 때로는 전부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아주 많은 내용이 사실은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이신 이혜영 선생님과 제가 같이 또 다른 선생님하고 같이 쓴 아침에 이제 강의해 주신 방성원 선생님 편도 있는데요. 이 책에 많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시간 마치면서 앞으로 변화될 내 수업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이 중에서 몇 개라도 좀 써볼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언어교사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활용 수업을 위한 태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시대의 언어 교육은 처음에 제가 그 조지은 선생님 책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그 로버트 파우저 선생님이
신문에 기고하신 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많이 아시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내가 아는 언어의 한계가 곧 내가 사는 세상의 한계다. 모든 사람이 이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한국어를 공부하겠다고 저를 만나겠다고 온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 자세 또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극복하게 도와주면서 그들의 세상의 한계를 조금 더 넓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의 마인드로 저 또한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한국어 선생님의 자세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그 질의응답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경험담들 자연스럽게 또는 아주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고 소개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네요. 네, 선생님. 근데 아마 마이크가 뒤쪽에 예, 안녕하세요. 이란 테헤란 세종학당 이미서 교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제 IT 수업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최근에는 이제 전자칠판도 예산으로 사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지출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학당 건물 자체도 없고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랑 계약을 해서 뭐 교실이나 강의실 같은 거 남는 데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잘려서 대사관 지하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사관에 있는 창고 같은 거를 비우면서 점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상 예산으로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지금 의자랑 책상 같은 것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최저가로다가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 IT 관련 장비랑 설비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사관 지하실에서 해야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할 게 있으면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각자 뭐 하든지 하게 네네. 해야 하는데 또 그 이란이 인터넷도 제재가 걸려서 VPN을 써야 되고 VPN을 쓰면 인터넷이 안 그래도 느린 인터넷이 2배로 느려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오프라인으로라도 아니면 뭐 저는 교원이라서 저는 합의가 된 거니까 저는 핸드폰을 들고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핫스팟을 켜서 뭐 노트북에 연결을 해서 뭐 쓸 수 있게끔 혹시 그 저희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실 수 있을지. 저기 어디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저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견 나눠주셔서. 저희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 수업의 모습에 맞춰서 그 수업적 고려 사항 아주 적절한 그런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매실시간 모든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사실은 맨날 녹화를 해서 줘야 되나?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세종학당 재단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는 사람이고 여기 근데 하지만 많은 세종학당 재단 선생님들께서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모레 퍼시픽 농심 우리은행 이란에서 뭐 이란 분들 화장품 아주 인기 많은 것 같고 농심 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
그 중동, 그쵸? 중동 지역에서 라면 인기는 정말 엄청난 것 같고, 그렇죠? 네, 우리은행은 조금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관계자분들 잘 들어주시고 아주 작은 네, 그 선심이라도 좀 써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은행만 씁니다. 아,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개인적으로 저도 상업은행부터 시작한 우리은행 골수 네, 유저로서 네. 또 다른 의견 네, 선생님처럼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여기 아마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 파트너에서 현직 요원 유인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질문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유익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IT라든지 좀 이렇게 컴맹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배우고 싶은 의향은 이제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문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수업하지만 뭔가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네. 문화 수업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인사법, 뭐 그다음 뭐 K-팝, 뭐 대중가요, 뭐 요리 그러고서는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1년 내내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는데 네. 근데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번 시간에도 우수 사례 직원에서도 보니까 뭐 쇼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퓨전 요리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서 소스를 얻었는데 오늘은 또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IT를 활용한 수업을 한다면 제가 그 1학기도 그렇고 2학기도 그렇고 뭔가 더 알차게 문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소스를 얻게 돼서 이 시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근데 사실 저도 2008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2008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었어요. 어학당에서 그러니까 전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저의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과거의 저한테도 좀 감사를 하고 그러고 싶은데 왜냐하면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일할 때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던 자세와 미국에 가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던 그러니까 처음 가르쳤을 때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안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그냥 뭐 지나가는 대학생을 잡아서 인터뷰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쉽게 숙제를 내주거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진짜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나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 지금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여기 한글박물관 선생님도 와 계시긴 하시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박물관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앙박물관은 조금 너무 커서 잘 안 들어가는 곳이긴 한데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온라인 사이트도 그렇고 온양민속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관계자 아니고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그 온양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이 정말 그 온라인 사이트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그 일반 그렇죠? 서민들이 사용하던 많은 그 민속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라든지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적 자료가 막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친근하고 재미있는 그런 한국적인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자료를 교수님께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네. 하루만 지나도 바뀌는 트렌드와 사회 속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소스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 한국어 교육 25년 동기도 저를 잘 알고 또 저기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잘 돌아다녀요, 제가. 정말 여기저기를 잘 돌아다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지금 감사하게 이렇게 워크숍처럼 네, 행사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학회 가시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의 상황밖에 잘 모르는데 세종학당 말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그다음에 일반 그 교포 대상 한글 교육이 약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나스라고 해서 낙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낙스라고 해서 한국어 그 교포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학회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회 같은 것에 좀 기웃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라고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마음 먹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되는 건 아니고 가서 내가 좀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것. 그리고 IT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교육 자료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트렌드의 언어 교육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건 액트풀이에요. ACTFL, 그렇죠? 그래서 ACTFL, 액트풀에 가면은 온라인 수업 자료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온라인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키워드를 치시면 뭐 최근 트렌드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기저기 온라인 서치를 하시면서 기웃기웃 해보시고, 그리고 직접 주변에서 이런 언어교육 학회, 비단 한국어 교육 학회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학회라든지 그다음에 계신 곳에 그 자국어 교육 학회라든지 그런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또는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까요? 저는 여기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으니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라바야 세종학당 현지 교원 헬린다입니다. 네. 먼저 교수님에게 좋은 특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IT를 활용한 수업을 했는데, 근데 배들릿이랑 카훗 그리고 구글에서 하는 건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네. 지금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네네. IT를 활용한 수업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저도 해봐서 잘 아는데, 근데 단점도 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네, 저는 이런 학생이 보통은 번역기로 이렇게 과제를 내고 뭐 그리고 관심이나 아니면 기술이 전혀 몰라서 아예 대충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 혹시 교수님의 경험을 네, 교수님의 경험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선생님 마지막으로 괜히 질문하시라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 말씀드리고 뭐 이런 멋진 거 있죠, 즐겁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진짜 수업 시간은 괴로울 때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내 의도대로 따라와주면 참 좋겠지만,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아이도 내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는데, 네, 다른 학생들이 제 의도대로 전혀 따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것도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제 상황 같은 경우는 선생님 대 학생 수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제일 큰 반이어도 18명을 절대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명을 절대 넘으면 안 되고, 때로는 그거보다 이제 작은 숫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말
1대1 면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1대1 면담으로 그리고 이렇게 맨날 교실 구석에서 안 따라하고 처박혀 있는 학생들도 정말 재미있는 건 그냥 티타임을 갖자든지 아니면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같이 앉아갖고 얘기하면 관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관계가 달라져서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거든요. 저희 예전에 사실 제가 자꾸 저 25주년 된 친구 여기서 네,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맨날 저희끼리 커피 마시면서 우리는 한국어 선생님이 한 80%, 20%는 심리 상담사인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재라는 것이 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사실은 선생님들 그 교재도 그래서 비판적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지만 굉장히 어떤 선생님이 쓰셨을까라는 게 보일 만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내 수업도 굉장히 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그 선생님과의 1대1 관계 정말 수업 외에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게 저도 교사로서 하고 싶지 않고 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조금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 참 드리고 싶지는 않은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여기 근처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니까요. 네, 개인적으로 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가 아마 이 담당자분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질문 못 하셨지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지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일정 잘 마치시고 네, 즐거운 귀가 며칠 후면은 이제 다들 고향으로 또 고향이 되실 수도 있고 이제 사는 곳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네, 즐거운 귀국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